안녕하세요, 허지영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박지현 씨, 전 이제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죠. 지금 이제 당대표 출마를 강행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죠.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 끝에 오늘 좀 중요한 인터뷰 기사를 이제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취재한 건데, 박지현 씨가 당대표로 출마가 무산될 것 같아서 굳이 이분에 대한 어떤 이제 검증 어떤 내용들을 지금 시점에서 공개하는 게 맞는가, 약간은 제가 며칠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출마 선언을 하겠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빨리 대중들에게 이런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검증하고 있는 박지현 관련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핵심만 말씀드리면 박지현의 학창 시절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박지현이 고등학교 때 어떤 것을 꿈꿔왔는지를 설명드릴 거고요. 그분은 일단 연예인이 꿈이었던 그런 청소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분이 무슨 뭐 시민활동가나 정치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된 기간이 사실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물론 불꽃이라는 어떤 그런 활동을 통해서 뭐 급속하게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죠. 근데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 말과 콘텐츠 내용들을 보면 되게 깊이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려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이제 고등학교 때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꿈을 갖는지까지도 저희가 이제 검증을 좀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에 박지현 씨랑 잘 알고 있던 지인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분의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좀 오늘 같이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지영 기자의 모든 활동,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운영이 됩니다. 늘 허지영 기자의 취재 활동비를 모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원인 겁니다. 물론 36만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현 씨가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아마 언론의 이런 심층 인터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이 당대표 토론 같은 걸 좀 나서가지고 좀 이렇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치열한 논쟁, 공방, 본인의 지식 수준도 검증 당하고
이런 것들이 좀 빨리 기회가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분이 당대표 출마를 못해요. 당원에 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출마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공개된 자리에서 논쟁을 통해서 검증할 기회가 없어졌어. 저는 좀 아쉽습니다, 그런 게. 저 같은 기자는 아예 상대도 안 해줍니다, 이 사람은. 제 전화번호를 아예 차단해 놨더라고. 그래서 저는 인터뷰할 방법이 없고, 아무튼 중앙일보, 하필이면 중앙일보를 만났어요. 조중동 중 하나랑. 그러니까 언론 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냥 뭐 이준석 그냥 뭐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도 또 좀 비판을 했더라고요. 예. 이재명 의원과 멀어진 계기가 있나라고 이제 기자가 물었는데, 최강욱 사건에 대해서 왜 같은 편을 공격하냐라고 말하면서 저는 이재명 의원이 공격이란 단어를 쓰는 것을 충격받았다. 어떻게 당내에서 벌어진 문제를 해결을 하자는 건데 공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 실망이 컸다. 정말 공격이란 단어를 썼다면 저도 실망스럽네요. 왜냐하면 같은 편이라고 해서 왜 공격하면 안 되죠? 그거는 우리의 민주 정치랑 다르죠. 왜냐하면 박지원 씨에 대해서는 우린 그러면 민주당원들은 공격하면 안 됩니까? 마찬가지죠. 근데 이재명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지 않아요. 당내에서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 같은 편이고 뭐고 떠나서 계속 검증하고 공격하고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지원 씨도 비판해야 되고 이낙연 일당들도 비판해야 되고 이 수박 같은 정치인들 끊임없이 찾아내서 비판하고 공격을 해야 돼요. 이재명 의원님 정말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근데 지금 박지원 씨가 제가 이제 가만히 지켜보는데 본인이 유리한 대로 단어들과 문장들을 취사 선택해가지고 공개하는 습관들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판단을 보류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 의원 쪽을 취재를 해서 정확히 어떤 맥락 속에서 이 발언을 했는지는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추정컨대 왜 지방선거를 지금 며칠 앞두고 같은 편을 공격하냐. 전략적으로 옳지 않다. 선거 이후에 하자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저는 추정합니다. 근데 그런 앞뒤 맥락을 쏙 빼고 그냥 무조건 최강욱 의원은 같은 편이니까 공격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다면 박지원 씨 이거는 당원들에게 거짓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의 진실만을 노출시켜서 전체 그림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일단 저는 이재명 의원이 공격이란 같은 편을 왜 공격하냐 이런 표현을 정말 했다면 저는 유감을 일단 표현하겠는데 추정컨대 맥락이 있는 문장 같아요. 전략적으로 이게 맞느냐. 같은 편을 공격하더라도 선거 끝나고 하자. 지금은 국민에게 우리의 대안과 전략과 지방자치를 어떻게 민주당이 잘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미래를 그리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얘기한 거를 앞뒤 맥락 다 빼고 공격, 같은 편, 안 돼. 이것만 공개하신 거 아닌가 저는 추정합니다. 이건 근데 제가 이재명 의원 쪽을 취재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박지원 씨에 대한 검증 내용 일부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당대표 출마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출마 선언을 하겠다라고 하네요. 하여튼 그러네요. 웃기지만 웃기는 일이 자꾸 벌어집니다. 우상호 위원장도 자기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셨대요. 그러나 출마 자체를 존중한다는 게 아니라 출마 선언을 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막겠습니까? 그냥 하세요. 근데 그게 법적인 효력도 없고 당에 아무런 효력도 없는 거는 알고 계세요. 아마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은데 언론에는 그냥 목적어 온갖 것들 이상한 저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런 취지로 그냥 뭔가 그냥 마치 출마를 환영한 것처럼
또 이렇게 또 인터뷰 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예. 참. 당대표 출마를 앞두고 프로필 사진을 변경을 하셨네요. 예. 그런데 이제 언론들도 일부 언론인들이 박지현 씨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바꿨는데 여성 의제를 어떻게 설정해가고 이런 거에 대한 메시지가 여전히 없다. 예, 이런 이제 기사가 처음으로 거의 드물게 주류 언론으로선 드물게 비판적인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박 전 위원장이 20건 이상의 페이스북 글 중 여성 인권에 대한 메시지가 드물다. 예. 예. 그래요. 아마 어떤 본인의 철학과 제도, 본인이 고민해왔던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의 정치 철학, 뭐 민생을 챙겨야 되겠다라는데 민생을 어떻게 챙기겠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당대표 후보로서 제시해야 될 여러 정책적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공개할 때마다 저는 이분의 실력이 곧 드러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아직까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유튜버가 이 박지현 씨의 학창 시절에 영상을 좀 가지고 와서 노래하는 모습을 이제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대표 출마 호소인이다.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만드셨던데 그래요. 근데 뭐 이제 좀 여성의 어떤 외모나 이런 거를 가지고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자꾸 뭐 이렇게 네, 콘텐츠를 만들고 이런 식은 오히려 박지현 씨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박지현 씨는 덫을 파놓고 거기에 걸려들기만을 바라고 있을 거거든. 자기를 여성적으로 혐오해 주길 바라거나 어리다는 이유로 나이에 대해서 혐오성 발언을 해주길 바라거나 집 앞에 찾아와서 뭐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해주거나 그러면 공격할 기회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고 더 신나할 수 있어요. 예. 때는 이때다. 반격해야지.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어쨌든 이런 콘텐츠가 있습니다. 예. 예. 그냥 시민들이 우려하는 거죠.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일까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풍선 효과인 거죠. 워낙 그 감춰진 것들이 많으니까 궁금한 거죠. 이런 것까지. 박지현 비대위원장 관종 정치하나? 예. 성기노 전 일요신문 정치부장 이런 분이 선거 직전 쇄신 요구에 당 내용 폭발하는데 봉합은 됐지만 최악이다. 개인만 부각되고 있다. 예. 관종 정치하는 거냐? 그래서 슬슬 그죠? 이 친구 사실 보니까 무슨 정치적 콘텐츠가 있다기보단 그냥 관종 아냐? 예. 요즘 이제 이런 말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콘텐츠가 없으니까 그래. 관종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막 주목받는 거 좋아하고. 근데 주목받는 거 좋아하는 거는 사람의 그냥 특징이죠. 사실 허재현 기자도 주목받는 거 되게 좋아해요. 예, 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피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관종으로까지 잘 분류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가진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계속 나서잖아요. 예. 없는 콘텐츠를 가지고 나 주목받고 싶어 막 이러면서 막 무리한 행동을 하고 막 그러면 이제 관종이라고 욕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주목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치인도 그렇고 연예인도 그렇고 뭐 기자 셀럽 같은 사람들, 전 또 운동도 좋아하는데 하여튼 운동하는 사람들 다 약간 주목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런 거 다 있어요. 대중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저는 그런 쪽에 속해요. 근데 다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주목을 받아야죠. 없는 콘텐츠를 막 쥐어 짜내가지고 막 무리한 어그로 끌고 뭐하고, 그렇게 해서 대중의 주목을 받으면 관종이라 소리를 듣잖아요. 그게 이제, 그죠. 관종과 셀럽의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네. 근데 이제, 박지현 씨가,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 관종 아니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게 콘텐츠가 없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박지원 씨가 던지는 메시지들, 정치적 철학, 온갖 것들. 얘기를 하면 할수록 막 구멍들이 숭숭 나잖아. 이 친구가 도대체 청년이 맞냐? 의심스러울 정도로. 예? 예. 머리만 검은색이었지. 검은 머리 노인 아니야? 왜 이렇게 90년대에 이미 막 정치적으로 논쟁이 끝난 사람들을 막 들고 와가지고 민주당을 그런 식으로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막 민생을 아니 뭐 정치 개혁하면 민생이 실종된다라는 90년대 수박들 이상한 그 원로 노인들한테만 듣던 막 그런 이야기들이 박지원의 입에서 자꾸 튀어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깜짝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이제 뭐야 이 친구 불꽃 활동이란 걸 해서 뭔가 엠번방을 해결했다고 해서 우리가 주목받았는데 그게 다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성운동가로서는 일종의 성과는 인정. 근데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라를 이끌겠다고 하는 어떤 정당의 큰 어떤 리더가 되기에는 콘텐츠가 너무 빈약한 거예요.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 다. 그래서 뭐야 관종 아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웠는데 그냥 관종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고만 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좀 해왔어요. 뭘 좀 해왔냐면 네 박지현 씨의 원주에서 이분이 이제 나고 자라고 학교도 다니고 했잖아요. 그래서 치악고등학교인가 뭐 하여튼 거기를 이제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대학 때는 어떻게 이제 다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가 뭐 한림대도 찾아가고 하면서 이제 이분의 학창 시절도 다 검증을 할 겁니다. 예. 근데 아무튼 일단은 고등학교 때부터 먼저 검증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박지현 씨가 다닌 고등학교의 지인을 만났는데 이분이 박지현 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하나 해주셨어요. 여러 이제 좋은 박지현 씨의 이제 좋은 이제 장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장 핵심적으로는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예. 지연이가 사실은 어떤 시민 활동, 시민사회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뭐 봉사 활동을 하거나 고등학교 때 그죠? 뭐 이런 것도 물론 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 했던 친구였대요. 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연기하는 거에 좀 관심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학교 행사나 축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도 참여했다라고 증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전에 이제 어떤 유튜버를 제가 소개해 드렸지만 그 박지현 씨가 그 학교 축제 때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영상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이분을 인터뷰했었거든요. 예. 저희는 이렇게 축제 때 노래 부른지는 몰랐어요. 근데 아무튼 이분의 그러니까 증언이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실제로 박지현 씨의 지인이 맞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지인이 맞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이제 이런 인터뷰를 좀 꽤 오래 전에 했는데 다만 공개를 안 해왔었어요. 안 해왔고 왜냐면 당대표 출마 자체를 못할 것 같아서 이런 것까지 공개를 현재로서는 할 필요는 없다. 좀 더 취재를 하자. 뭐 이런 취지로 일단 묵혀왔는데 지금 이분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되는 거죠. 예. 학교 행사나 축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도 했었다. 저희는 실제로 이 축제 때 노래를 부른지 몰랐어요. 예. 근데 이 영상이 나중에 이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의 증언의 신빙성이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연예인 할 수 있죠. 연예인을 꿈꿀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다만 저희가 왜 이분이 연예인이 되고 싶어 했던 그 고등학교 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자꾸 콘텐츠, 본인의 어떤 내실,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나 정치적 그런 고민들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내세워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인정받기보다는 저 김동연만큼 유명하잖아요. 저 이준석의 유명세에 뒤지지 않는데요. 왜 제가 당대표 출마 못해요? 이런 이상한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잠깐 이 친구의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지? 예. 정치라는 거는 저를 인정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당대표 출마하는 게 아니라 당원들로부터 인정을 받아가면서 후보로 출마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아래로부터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정당이어야 하니까, 민주당은. 근데 거꾸로 돼 있잖아. 박지원 씨의 사고방식이. 저 유명하잖아요. 언론들이 제가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받아주잖아요. 김동연하고 이준석급인데. 이러면서 당대표 출마할 수 있다. 나 그 정도 자격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논리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랐잖아요. 도대체 이 친구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나. 그래서 원래 이 친구의 머릿속엔 이런 게 많이 들어있었구나.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이. 예. 그래서 이 친구의 이런 이상한 관종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추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연예인을 꿈꿨다거나 뭐 이런 거 때문에 뭐 이분이 뭐 그죠? 당대표 출마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연예인도 정치 많이 하잖아요. 괜찮습니다. 예, 그런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박지원에겐 정치 콘텐츠가 왜 이렇게 부족한가? 에 대한 근원을 따지어 가는 단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직업적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을 준비해 왔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검증 대상인 겁니다. 예,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불꽃 활동 하나만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어떤 시민단체 여성운동 가면 괜찮아요. 그거 하나만 갖고 불꽃 활동 하나만 검증되면 됩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다른 여러 가지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야당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언론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검찰 개혁에 대한 지식, 검찰과 경찰의 그 갈등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의 이제 뭐 여러 가지 슬픈 아픈 역사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뭐 위안부 피해자들의 어떤 보상 문제나 그리고 졸속 협상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자유무역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될 여러 가지 뭐 경제 문제 그리고 정책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검증이 돼야 됩니다. 예. 20대도 물론 그런 생각이 좀 얕은 수준이더라도, 어쨌든 가지고는 있거든요. 20대가 뭐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검증 대상인 겁니다. 각종 사회 문제 분야에 대해서. 예, 여성 문제 전문가를 우리가 뽑는 건 아니니까요. 당대표니까. 그래서 이 친구의 이제 고등학교 시절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이 긴 거는 괜한 또 제가 정치적 공격을 받을까봐 걱정돼서 하는 거예요. 예, 박지원 씨의 학창 시절을 왜 쫓냐. 예. 자, 이제 다 설명 이제 되셨죠? 자, 저희는 인터뷰의 내용을 취사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 공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맥락 속에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했는지 저는 박지원 씨 같은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풀 인터뷰 내용을 개인정보만 빼고 다 제가 타이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개해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박지원 씨가 중고등 학창 시절에 알려진 바가 너무 없어서 그 부분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단 난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저한테 왜 연락하셨어요? 라고 이제 처음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대화를 이분과 더 했는데 네. 이분이 박지원 씨를 오랫동안 지켜본 고등학교 지인인 건 저희가 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까지는 공개를 하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또 이분이 또 추적당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곤란해지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원주는 굉장히 지역의 사회가 좁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나눈 대화의 일부는 그 부분만큼은 생략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은 제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지인인 건 확인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내밀하게 지켜본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프로필에 보면 박지원 씨가 학창시절 당시 꿈이 기자라고 했는데 학교 다닐 때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 했나요? 불꽃 추적 이런 것도 활동했나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관심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럽니다. 지연이가 그 당시 3학년 5반 실장도 하고 활발한 친구였어요. 그 당시 치학고등학교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동아리 같은 것들이 잘 조직되어 있지 않아서 동아리 활동은 안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꽃 활동 같은 걸 한 거는 TV를 보고 알게 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연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 했어요. 가수 쪽보다는 연기 쪽 부분에 관심이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학교 행사나 축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도 했고요. 예.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을 뭐 교회 쪽에서 이제 봉사 활동 같은 걸 많이 해서 학교에서는 잘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지인은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박지현 씨는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이었나요? 명랑하고 밝고 잘 웃고 리더십도 있고 적극적인 성격이었대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 자질이라고 볼 수 있죠. 이분이 꼭 박지현 씨를 뭐 험담하는 인터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사업으로 큰 부를 축적하신 분이고요. 그죠? 건축회사 운영하셨잖아요. 예. 그때는 얼굴도 굉장히 귀엽고 예뻤어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표정도 그렇고 얼굴이 투사처럼 변했더라고요. 그런데 기자님이 박지현에 대해서 뭐를 쓰시려고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 건지 좀 부담스럽네요. 박지현 씨가 한림대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 학업 성적은 점점점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이제 이어가셨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또 뭐 지방대에 대한 어떤 또 막 그런 공격처럼 또 사람들이 또 오해할까봐 제가 이 부분은 그냥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한림대에 들어갔고 학업 성적은 어땠냐라고 물어봤을 뿐입니다. 왜냐면 학업 성적이 매우 좋은데 한림대에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분의 대답은 그렇게 긍정적인 어떤 학업 성적과 관련해서는 좋은 쪽으로는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말끝을 좀 흐리셨어요. 그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뭐 학업 성적에 대해서 그거는 박지현 씨 본인이 공개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대화가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뉘앙스로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저희는 투명하게 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또 뭐 편집했다고 또 공격할까봐 저희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보시고. 자,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이력들이 나오는 부분에 강원도 출신이 아니라 전라도 출신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특히 다른 부분보다 중고등학창 시절에 관련해서 밝혀진 내용들이 전혀 없는데 마침 박지현 씨가 치악고 출신이라고 해서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면 된 것이지 검증까지 해야 하나요? 내가 무슨 취재받는 것도 아니고 요즘 SNS 무섭고 괜히 소문이나 기사가 잘못 나가면 제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대답하는 것이 많이 불편해요. 네,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왜 박지현 씨를 자꾸 검증하려고 하나가 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지현 씨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활동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했는지도 궁금하고, 왜냐면 이런 게 다 검증 대상이잖아요. 본인의 과거 활동과 봉사 경력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좀 그죠? 뭐 부풀린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이 다 검증 대상이잖아요. 왜냐면 고위공직자의 자녀들 그죠? 실제로 아빠 찬스나 엄마 찬스 활용해서 막 실제로 뭐 2시간 봉사활동했는데 뭐 4시간으로 올려가지고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뭐 조국의 자녀 뭐 최강욱 씨들 포함해서 뭐 그러죠? 뭐 하나하나 다 검증받고 있잖아요. 박지현 씨도 당연히 고등학교 때 봉사활동 실제로 뭘 했고 혹시 과장된 건 없는지 검증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막 신상털기 했다라고 혹여라도 여러분이 공격하실까봐 박지현 씨가 꼭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자기 신상털기 당한다.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본인의 신상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 없어요. 다만 정치 지도자로서 당대표로서 또는 학교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언론사 입사를 준비하실 때라든지 등등등등의 여러 가지 스펙들에 대해서 그냥 검증하는 것 뿐입니다. 본인 신상털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박지현 씨가 지금 셀럽도 돼 있고 예전에 어떤 이력을 갖고 있나 검증하는 기사들이 많은데 잘못 검증하는 것도 있잖아요. 가짜 기사들도 많고요. 그래서 지연이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지금 다들 놀라고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유명인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까 정치 같은 것이나 시민사회 활동 이런 거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할 줄은 다들 몰랐다. 그래서 깜짝 놀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젠 지연이가 투사로 변했잖아요. 그렇게 싹싹하던 애가 표정도 굉장히 언론에 나오는 표정도 놀랄 정도로 굉장히 투쟁꾼처럼 변했잖아요. 이분은 그러니까 정치인들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안 좋나 봐. 좀 보수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뭐 투쟁하면 안 됩니까?
아무튼 이분의 표현입니다. 그게 좀 놀라운 거야. 그래서 졸업한 지 7, 8년 그 시절 동안 좀 변한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지연이가 이 사회를 바람직하게 이끌어가는데 기여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박지연 씨를 이제 마지막에 응원하셨습니다. 자, 저희가 박지연 씨에 대해서 뭐 악의적으로 저희가 뭐 인터뷰를 한 것도 아니고 이분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해주신 분의 내용을 다 일부러 다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막 악의적으로 편집했다, 뭐 했다, 뭐 신상 털기했다, 뭐 이렇게 공격하실까봐. 분명히 이 인터뷰 하신 분은요, 박지연 씨를 응원하셨어요. 그리고 기사가 괜히 잘못 나갈까봐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면서 조심조심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분이 하신 얘기들을 이제 사후 검증해 봤는데 크로스 체크했지만 다 맞아요. 이분이 하신 얘기들이 개인적인 어떤 정말 지인이 아니면 모를 만한 내용들을 다 공개를 하셨고 이게 다 팩트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개를 하는 건데 다만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뭐 박지현 씨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이분이 설명하신 것들 뭐 정치적 리더십이 있었고 되게 학창 시절에 되게 적극적인 성격이었고 이런 것들 네. 이런 거는 이제 박지현 씨에 대해서 좋은 모습이라고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의 좋은 자질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함께 설명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약간 좀 비판적으로 이제 들은 이야기는 사실은 이분은 뭐 학업 쪽이나 또는 뭐 시민사회 활동이나 정치나 뭐 이런 쪽에 대한 고민보다는 연예인을 하고 싶었던 친구였다. 이렇게 이제 학창 시절을 다들 기억하고 있고 지금과 같이 정치권으로 진출해서 이 사회와 나라를 대표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깜짝 놀라고 있다. 왜 깜짝 놀라는지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셨는데 뭐 예상 못해서 깜짝 놀라는 걸 수도 있고 그럴 만한 자질까지는 아닌데 저래도 되나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중의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박지현 씨가 그렇죠. 지금 이렇게 누리꾼들 사이에서 좀 과할 정도로 조금 이제 일종의 좀 조롱을 좀 받고 있는데 이거는 박지현 씨가 이거 뭐 자꾸 막 무슨 뭐 개딸들의 뭐 정치적 음모다 뭐 친위 세력의 뭐 폭력적 팬덤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몰고 가시는데 일부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저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경계하고 있고요. 저도 그런 사람들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이 민주당과 국민들에게 정치적 메시지를 진중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본인을 겸허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던지는 메시지에 콘텐츠가 없었구나. 그래서 내가 관종으로 의심받는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봐야 돼요. 나는 이만큼 유명한 사람인데 왜 나 존중 안 해줘요? 나 그냥 토사구팽 아니에요? 청년정치 탄압 아니에요? 이런 주장만 하지 마시고요. 왜 국민들이 자신이 하는 이야기에 이렇게 설득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나 준비된 정치인인가를 돌아보시고 국민들을 설득하셔야 되는 겁니다. 본인을 막 비판하는 사람을 무슨 정치적으로 자꾸 음해하지 마시고요. 오죽했으면 이런 칼럼이 지금 나오고 있겠습니까? 자, 박지현 씨의 어떤 이제 과거, 청년 정치인이 되어가는 그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생활이 아니고요. 그 공적 검증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는 철저하게 검증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허재영 기자와 함께 뜻을 맞추실 분들은 리포액트 골뱅이 한메일.net으로 저희 리포액트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쪽에 이제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 리포액트 골뱅이 한메일.net인데 이쪽으로 좀 함께 하고 싶다라고 제보나 취재 이런 거 함께 하실 분들은 연락 좀 주십시오. 특히 원주 지역에서 박지현 씨를 목격을 많이 하셨거나 함께 하셨던 분들 뭐 대학교 때 어떤 모습이었다든지 뭐 긍정적인 제보도 좋고 부정적인 제보
다 좋습니다. 그냥 저는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다 취재하고 다 공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뭐 비판적으로 박지원 씨를 코멘트하고 있지만 다만 최종적인 판단의 영역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지원 씨와 관련해서 취재된 내용들을 취사 선택해서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예.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다만 비판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확인할 거고 코멘트할 것들은 코멘트할 겁니다. 예.